학벌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 집 제사, 굳은 일은 왜 큰 며느리가 다 했나?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동서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서 제일 배운 사람은 맏며느리다. 고졸학력 때문에 늘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칭찬하셨어요. 우리 큰며느리 참 착하고 부지런하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말이 달랐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티가 난다고, 역시 학벌이 중요하다고. 동서들도 저를 무시했어요. 모두 대졸이었고 한 명은 대학원까지 나왔죠. 형님은 이런 건 잘 모르시죠. 형님은 그냥 몸 쓰는 게 편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아입니다. 올해 43살이에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저는 맏며느리가 됐죠.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이 있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맏며느리였습니다. 명절이면 가장 먼저 시댁에 갔고 제사 준비도 제가 도맡았어요. 시부모님 생신상도 차리고 병원 모실 때도 늘 제가 갔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맏며느리인데도 저는 늘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졸.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일했죠.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보탰어요. 2년간 공장에서 일하다가 식당으로 옮겼어요. 주방 보조였습니다.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청소했죠. 그렇게 5년을 일했어요. 27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졸이었어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저는 그때 작은 회사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 학력을 문제 삼지 않았죠.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요. 시어머니 이복순 씨와 시아버지 박철수 씨를 뵀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정아 씨,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 학력에 대해 묻지 않으셨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친절하셨어요. 정아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도왔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렸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정아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시동생들도 결혼했어요. 둘째 동서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셋째 동서는 대학원까지 나왔죠. 시어머니는 동서들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대학 나왔어. 머리가 좋아. 셋째 며느리는 대학원까지 나왔단다. 똑똑해.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지런하고 착해. 부지런하고 착하다는 말 뒤에는 늘 침묵이 따라왔어요.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똑똑하진 않지.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 참 착하고 부지런해요. 맏며느리로서 역할을 잘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우고 주방에 들어오면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배운 게 없으니까 티가 나지. 동서들이 거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역시 학벌이 중요해. 대학은 나와야 사람이 달라.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맏며느리가 불평하면 집안이 깨진다고 배웠으니까요. 동서들도 저를 무시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왔어요.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죠. 둘째 동서가 말했습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어렵네요. 셋째 동서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불안하고. 저는 그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은 이런 건 잘 모르시죠? 저는 억울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지. 셋째 동서가 웃었어요. 형님은 그냥 몸 쓰는 게 편하잖아요. 시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그래, 정아는 그런 게 어려워. 대신 부지런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15년간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맏며느리였지만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집안 대소사는 동서들이 결정했어요. 어디서 모임을 할지, 무엇을 준비할지 모두 동서들이 정했죠.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사 준비는 늘 제 몫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만들었죠. 전, 나물, 탕, 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동서들은 제사 시간에 맞춰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하지만 뒤에서는 동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며느리는 한계가 있어. 머리가 안 돌아가. 병원도 늘 제가 모셨어요. 시어머니 정기검진, 시아버지 치과 진료 모두 제가 함께 갔습니다. 동서들은 바쁘다고 했어요. 저도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시댁 살림의 구멍도 제가 메웠어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제가 수리비를 냈고 시어머니 옷이 필요하면 제가 사드렸어요. 남편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최대한 아껴서 시댁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동서들은 비싼 선물을 사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자랑하셨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 가방 사줬어. 백화점에서 샀대. 셋째 며느리는 안마의자를 사드렸어. 효녀야, 효녀. 저는 늘 작은 것들을 드렸어요. 과일이나 반찬 같은 거요.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지만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맏며느리지만 존중받지 못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시어머니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저를 칭찬하셨어요. 우리 큰 며느리 정말 잘해. 제사 준비도 다 하고 병원도 모시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큰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하지만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는 한계가 있어. 둘째 동서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머리가 안 돌아가. 배운 게 없으니까.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대학은 나와야 사람이 달라. 너희들 봐. 대학 나오니까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 셋째 동서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형님은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한 건 인정해.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저는 부엌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예요. 정말 부지런하고 착해요. 친척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이고, 복 받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러게요. 큰 며느리가 없으면 우리 집이 안 돌아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무시하시는 시어머니. 점심을 먹고 친척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정아야, 설거지 다 했어? 네,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달랐어요. 그래도 우리 둘째 며느리가 제일 똑똑해. 대학 나온 게 티가 나. 셋째 며느리도 대학원까지 나왔잖아. 역시 다르지.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서들은 늦게 왔어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요. 시어머니가 동서들을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들 예쁘게 왔네. 둘째 동서가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효녀야. 셋째 동서도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건 건강식품이에요. 우리 막내 며느리 참 똑똑해. 뭘 사야 하는지 잘 알아.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과일이랑 반찬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집에서 만든 반찬이에요. 아,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동서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둘째 며느리가 비싼 선물 사왔어요. 역시 대학 나온 애들은 달라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죠. 큰 며느리도 반찬 만들어 왔잖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반찬이야 뭐. 그래도 선물은 선물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15년간 이렇게 살아왔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칭찬받고 뒤에서는 무시당하고 동서들도 저를 아래로 봤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모였을 때였어요. 동서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말했어요. 우리 애는 영어 유치원 보내고 있어요. 셋째 동서가 대답했죠. 우리도요. 요즘은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저를 봤어요. 형님, 아들은 어디 학원 다녀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학원 다녀요. 셋째 동서가 웃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강남 학원까지 보내는데.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정하는 형편이 그렇잖아. 남편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둘째 동서가 말했어요. 형님은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관심 많아요. 셋째 동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은 고졸이시니까 교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역시 대학은 나와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왜 나는 늘 이렇게 무시당해야 할까? 고졸이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15년간 제가 한 일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걸까?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아버지는 평생 바깥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과의 모임, 그런 것들이 시아버지의 전부였어요. 집안일은 시어머니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셨죠. 시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잘 돌아가고 있어. 아내가 며느리들을 잘 챙기니까. 하지만 시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뒤에서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 동서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시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맏며느리가 집안일로 불평하면 집안이 깨진다고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수술을 하셨어요. 담낭 수술이었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정아야, 내가 병원에서 간병 좀 해줘. 네, 어머니.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해요? 애들은 바빠. 회사 다녀야 하잖아. 저도 파트타임 일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갔어요. 시아버지는 수술 후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밤새 간병했어요. 물 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등 긁어드리고 시아버지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큰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그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사흘밤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동서들은 한 번씩만 문병 왔어요. 시어머니도 낮에만 잠깐 오셨죠. 밤에는 늘 저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들에게 전화하셨어요. 아빠 퇴원했다. 큰 며느리가 간병 잘해줬어.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죠. 그래도 간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머리 쓰는 일은 아니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어요. 제 돈으로요. 남편 월급이 많지 않아서 제 파트타임 월급을 보탰죠. 전 부칠 재료, 나물 무칠 재료, 탕 끓일 재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습니다. 명절 이틀 전부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새벽까지 일했어요. 명절 당일 시댁으로 갔습니다. 동서들은 오후에 왔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와라. 고생했어. 둘째 동서가 물었어요. 어머니, 음식 준비는 다 됐어요? 응, 큰 며느리가 다 했어. 역시 형님은 부지런하네요. 셋째 동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됐어요.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시아버지가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구나.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큰 며느리가 다 만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고생했어, 큰 며느리.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음식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둘째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레시피만 있으면 되니까요. 셋째 동서가 웃었습니다. 형님은 역시 손 쓰는 일이 잘 맞아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15년간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걸 전혀 모르셨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모두가 저를 칭찬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집안이 평화롭다고 생각하셨어요. 며느리들이 사이좋게 지낸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늘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정아야, 아버지 생신상 내가 준비해줘. 네, 어머니. 동서들한테는 연락 안 하세요? 애들은 바빠. 너만 하면 돼.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샀어요. 소고기, 생선, 나물, 과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죠. 생신 전날 밤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밤새 음식을 만들었어요. 미역국, 잡채, 전, 갈비찜, 나물.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했어요. 생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동서들이 도착했어요. 예쁘게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왔죠. 시어머니가 반겼습니다. 어서 와라. 고생했어. 둘째 동서가 선물을 드렸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명품 지갑이에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받으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셋째 동서도 선물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건 건강보조제예요. 우리 막내 며느리 효녀네. 저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목도리였어요. 아버지, 이거 드려요. 시아버지가 받으셨어요. 고맙다, 큰 며느리.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목도리? 실용적이긴 하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음식을 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와, 음식이 정말 많구나.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다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친척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아이고, 큰 며느리 고생 많았겠네요. 괜찮아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큰 며느리, 정말 고맙다. 식사가 한창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도 이런 건 공부 좀 한 애들이 더 낫지. 둘째 동서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음식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센스 있는 선물은 아무나 못 고르죠. 셋째 동서가 거들었어요. 형님은 역시 한계가 있어요. 고졸이니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배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들어온 말이었지만 시아버지 생신날에 듣는 건 더 아팠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화장실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길이었죠. 시아버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전부 들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동서들의 웃음, 고개 숙인 저의 모습,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시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언제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리에 앉으셨죠. 식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탁!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두가 시아버지를 봤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없는 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들었어. 당신이 큰 며느리한테 한 말.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15년 동안 큰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동서들을 보셨습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둘째 동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학벌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 집 제사, 병원, 뒷일은 왜 큰 며느리가 다 했나?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술했을 때 밤새 간병한 사람이 누군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가던 사람이 누군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집안이 어려울 때 말없이 돈을 보태던 사람이 누군가?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큰 며느리야. 네, 아버지. 고개를 들어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배운 사람은 이 며느리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대학을 나와도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학벌이 높아도 가족을 무시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동서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당신 15년 동안 큰 며느리한테 미안했어야지.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을 거야. 큰 며느리를 맏며느리로 제대로 대우하는 거야. 네, 아버지. 동서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정아야, 미안했다. 내가 너무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동서들도 달라졌어요. 형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둘째 동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셋째 동서도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15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명절 준비도 이제는 동서들과 함께 했어요. 형님, 이건 제가 할게요. 고마워. 병원도 돌아가면서 모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갈게요, 형님. 그래, 고마워. 집안 대소사도 이제는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형님 생각은 어때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할게요. 시아버지는 늘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큰 며느리, 요즘 어때? 좋아요, 아버지.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며느리야. 네, 아버지. 이 집 맏며느리는 내가 맞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학벌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너는 그걸 가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다 미덕은 아니구나.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결국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당당해졌습니다. 동서들 앞에서도 제 의견을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시어머니께도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하기 어려워요. 그래, 알았어. 시아버지는 늘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15년간의 침묵을 깨고 저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15년간 무시당했던 맏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고 헌신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15년간 참았어요.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면서요. 그리고 결국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혹시 여러분도 학력이나 배경 때문에 무시당한 적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학벌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는다고 다 미덕은 아니에요.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